어떤 사람에게는 재물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복을 주고요. 인생 말년에 접어들어 돌이켜보니 하늘이 제게는 인복을 주셨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개 중에 자식복은 주다 마셨나 하는 순간들이 있었네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큰아들 부부 때문에 마음고생을 여간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런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나이 때의 사람들은 한국전쟁 전후 세대라서 배움보다는 먹고 사는 생존에 목숨을 걸었었죠. 예전 저희 부모님은 이북 황해도에 살았었는데 아버지만 일 때문에 북으로 가시고 나머지 형제들과 어머니는 남쪽으로 이사 갔어요. 그 후 정착한 곳이 강릉이었고요. 근데 한국전쟁 후 38선이 그어지면서 저희 가족은 말 그대로 이산 가족이 됐지 뭐예요. 생활을 책임지시던 아버지가 북에 계셨으니 나머지 가족들만 남에 남아서 어떻게 살았을지 말 안 해도 짐작하시리라 생각되네요. 사남매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간이국수집을 하셨어요. 저희 형제들은 어질고 콩 하나만 있어도 나눠 먹는 우애가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든 서로를 도우며 자랐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형제들 전부 초등학교도 몇 년을 늦게 들어갔어요. 특히 언니와 오빠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지만 셋째인 저는 공부에 흥미도 없고 중학교 중퇴 후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공장이나 농장 일을 하며 빨리 돈을 벌었더랬죠.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3년간 황태 덕장에서 일할 때 첫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2살 연상에 저처럼 배운 게 짧고 부모가 없는 고아였지만 순박하고 성실했어요. 덕장 주인 부부가 저희를 보고 남남북녀라며 잘 어울린다고 엮어줘서 20대 후반에 결혼하게 됐고요.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를 위해주는 남편과 건강한 아들들을 연년생으로 낳고 화목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저희 가족을 시샘하듯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제 나이가 36살이었고 아들들이 7살, 6살이었고요. 그 후 집안일만 하던 30대 과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나마 형제들 도움으로 어느 변두리 식당에 취직하고 입에 풀칠하며 아들들을 키울 수 있었죠. 큰오빠 소개로 일에 가게 된 식당은 바닷가 앞에 있는 작은 횟집이었습니다. 사장님 내외분은 저보다 연배가 있으셨는데 저희 친정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었어요. 횟집이었지만 특이하게 밑반찬을 이북식으로 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친정엄마가 해주신 북쪽 음식을 먹고 같이 만들며 자랐기에 사장님 내외분들은 자신들이 찾던 직원이라며 바로 같이 일하자고 하셨어요. 남편이 먼저 가고 5년 후 아이들도 초등학교를 다니며 제법 크고 식당 일도 손에 익을 때쯤 저는 2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하루였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 엮이더라고요. 당시 저는 횟집에서 일을 꽤 오래 해서 서빙 및 홀 총괄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횟집에 생선을 대주던 거래처 사장님이었어요. 횟집 사장님 내외가 없으면 제가 가게 일에 전담해서 할 때였기에 거래처 분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편이었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다른 직원들 얘기로는 40대 초반의 그 노총각 사장님이 저를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어촌 마을에 소문이 얼마나 발빠른지 과부가 수완이 좋다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느니 총각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들 달린 여자를 만나냐며 아깝다는 소리도 대놓고 들었네요. 과부가 순진한 노총각 재산 노리고 꼬신 것 같다는 말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와 노총각 사장님 사이 정분이 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동안 시달렸더랬죠. 저만 떳떳하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소문들이 사라지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처럼 사라지지도 않았고 총각 사장님은 대려 티나게 사람들 앞에서 저를 챙겼어요. 그런 사장님이 부담스러워 아이도 2이나 있는 과부한테 이러면 안 된다. 초혼인 당신께 피해만 가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며
이런 관계는 절대 무리라고 하고 그 후 피하면서 도망다녔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애들도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다며 도리어 제게 청혼까지 하지 뭐예요. 그렇게 2년여간의 끈질긴 구애 끝에 감복한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바다 사나이라 그런지 남자답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어요. 나이도 있는 만큼 재산도 좀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 아들 둘한테 친아빠같이 잘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들이 대학교와 군대를 가고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남편은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죠. 제게도 빠짐없이 자라는 둘도 없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없었다면 학창시절부터 사고치고 다니던 아들 둘을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며 살았을까 하는 정도였네요. 두 번째 남편과 20년 결혼기념일을 앞둔 어느 날 제 팔자가 사나운 건지 남편은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고 그 후 1년 만에 떠났어요. 원체 건강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피곤하다고 자주 누워있고 몸살 감기도 자주 걸리더니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져서 급기야 병원 신세도 지고 하더니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하늘이 노을해진다는 말이 이런 건지 그때 저까지 혼절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도 아니었더랬죠. 비록 남편이 환갑을 지난 나이였지만 갑작스러운 암 선고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얼마나 무력하고 충격적이던지 당시 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네요. 당시 첫째 아들은 30대 초반으로 5년 연애한 여자친구와 막 결혼해서 강릉 경포바다 쪽에서 해산물 식당을 하고 있었고요. 둘째 아들은 원주에 있는 공기업에 다니는 중이었죠.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 태산 같은 아버지였고 제게도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살아생전에 텃밭과 자연을 좋아하는 저 때문에 일부러 작은 마당에 있는 2층 양옥에 살고 있었고 도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는 세를 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집 두 채 명의를 제 앞으로 남기며 끝까지 제 생각을 해주고 갔습니다. 남편이 암투병 생활 끝에 제 곁을 떠나고 나서 후에 2년은 제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좋아하던 자연의 풀벌레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손녀를 낳았고 메마른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았죠. 내리사랑이라고 하더니 자식과 손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랑스러운 생명체가 있는지 자연의 섭리에 감탄하게 되고 말이에요. 첫째 아들 내외가 하던 식당은 생전에 남편이 보증금을 투자해준 가게였어요. 처음에 남편은 혼자 하는 사업이 얼마나 힘들겠냐며 자금적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몇 천만 원이 어디 애 이름인가요? 저는 식당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원금을 갚겠노라 차용증을 쓰라 하고 빌리는 기간, 조건을 정했어요. 남편은 자식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저는 제 아들이 남편 친자식도 아니고 남편이 젊어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고생해 번 돈이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혼자 애 키우기 힘들어 순진한 남자 서방으로 삼아 등골 빼먹는다는 손가락질 받는 것도 더 이상 싫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아들 부부 결혼할 때 제가 모은 돈 8천만 원을 이미 보태줬는데 가게 보증금까지 그냥 주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둘째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알뜰해서 스스로 잘 산다고 큰아들에 비해 살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안 보태줬거든요. 같은 자식인데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첫째한테 너무 많이 해주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고 할까요? 사업을 성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몇 년이 지나도 큰아들 부부의 식당은 적자를 못 면했어요. 남편이 암투병하고 있는 때는 큰아들 부부는 식당 경영이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손을 벌리려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너희가 염치가 있으면 새아빠 투병 중인데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선을 그은 적도 몇 번 있었고요. 물론 큰아들 부부는 그럴 때마다 서운하다고
어쩜 그렇게 자기들 마음을 몰라주냐고 했더랬죠. 그 사업도 누가 등 떠밀어서 했나요? 자기들이 한다고 했으면 알아서 잘해나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무뚝뚝한 며느리가 살갑게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부터 늘 표현이 없고 단답만 하던 며느리가 웬일인가 했죠. 저에게 넌지시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왕년에 사업도 크게 하고 재산이 많았다고 하는데 유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어차피 가족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 집 2채를 내 앞으로 해줬고 나머지는 통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며 자기들 식당 경영도 어렵지만 애도 태어났는데 매번 전세 이사 다니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첫째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은 방이 1개, 거실에 1개인 전세 원룸이었거든요. 그리고 손녀딸 아토피랑 건강 문제 얘기도 꺼내면서 새로 준 아파트 주변이 환경도 좋고 거기서 아이를 키우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태얼기도 있고 몸이 약한 손녀를 보면 마음 한켠이 무겁고 안 좋았거든요. 제가 손녀에게 시무룩해 하자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면서 새를 내준 아파트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물었어요. 그러면서 계약 끝나고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살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사실 저도 평소에 염두에 둔 부분이라 계약서를 한번 보고 생각해보자고 말했더랬죠. 그로부터 몇 개월 뒤 큰아들 부부가 제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하고 있는 식당 건물 주인이 재계약 앞두고 보증금을 올려야겠다고 말했나 보더군요. 안 그래도 식당 건물세도 겨우 주고 있는 상황에서 큰아들 내외는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난리가 났고요. 저나 작은아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 했는데 갑자기 몇 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살던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식당 재계약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식당 안쪽에 큰아들 세 식구가 살게 됐고요. 가난하게까지 있는데 식당 쪽방을 쓰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차라리 식당 근처에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하지. 식당 쪽방에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 손녀 기관지도 약한데 사람 많이 드나들고 공기 안 좋은 이런 데서 어떻게 애를 키워? 식당 보증금 내고 남는 돈이 그리 없었어. 엄마도 처음. 돈도 돈이지만 여기 관광지라 근처에 집 없어요. 비싼 아파트 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한 투룸 정도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자금 모이면 아파트로 아예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런 환경에서 갓난쟁이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안 들지만 형편이 이런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너희 처음에 해산물 전문 식당 한다 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큰 규모라 무리하는 거 아닌가 걱정은 했었어. 너희가 물론 발품도 팔고 어련히 알아서 했겠냐마는 나도 횟집에서 오래 근무했었잖니. 지금도 높은 가게세에 허덕이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희 보면 마음이 편치 않더라.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이랑 저랑 아무리 머리를 뜯어가며 생각해봐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발요. 그런 와중에 큰아들 부부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눈물에 부탁을 했어요. 무슨 방법? 울지마 말고 말을 하렴. 전에도 어머님한테 한번 말을 꺼냈었잖아요. 전세 놓은 아파트 저희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때 어머님이 분명히 생각해보자고 하셨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하신 게 늘 마음에 있었어요. 저희 애기 봐서라도 그 아파트에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당신도 뭘 그렇게 돌려 말해. 엄마, 어차피 엄마는 마당 있는 집 사셔야 되는 분이고 그 아파트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데 그냥 저희 주세요. 아파트 주시면 저희한테 엄청 큰 힘이 될 거예요. 엄마도 집사람한테 그렇게 할 거라며 좋게 얘기해 주셨다면서요. 말 나온 김에 저희 앞으로 아예 명의 이전 해주세요.
저도 큰아들 부부 말대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어떻게 큰아들한테만 아파트를 주겠어요. 둘째 아들도 얼마 전에 막 결혼을 했는데 결혼 비용도 큰아들 결혼 때보다 못 보태주고 해서 부모인 제 입장이 난처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은 공기업 입사하고 혼자 힘으로 결혼 자금까지 모아 결혼했기에 아파트까지 큰아들한테 준다면 저라도 섭섭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큰아들이 그럼 동생 허락만 받으면 자기들한테 아파트 줄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렇다면요, 너희 아파트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큰아들 부부는 둘째 아들 내외에게 부모님 유산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자기네들한테 아파트를 달라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직접 둘째 부분의 의견도 묻고 얼굴도 볼 겸 원주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는 둘 다 같은 공기업에 근무하며 회사 근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깔끔한 성격들답게 짐이나 혼수도 많이 없이 간단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막내 결혼하더니 신수가 훤해져서 엄마가 눈부셔서 못 보겠다. 우리 며느리도 더 예뻐진 것 같고. 서로 잘 맞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평안하다고 하더니 저희가 그런가 봐요. 엄마도 아버지랑 몇십 년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걸 보고 배운 거죠. 강릉 본가에서 바로 오시는 길이에요? 너희 형네 가게 가서 애 봐주다가 왔어. 너희야 워낙 알아서 잘하고 하지만 형네 가게도 육아도 난리다.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네 형네매가 원주에 왔었다고? 네, 조카도 데리고 와서 신혼집 집들이 겸 얼굴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갔어요. 형이 아파트 달라고 했다면서요? 엄마 노후에 월세 받고 쓰게 놔두지. 형은 그걸 또 왜 달라고 유난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모셔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말 말어. 걔도 가족 꾸리고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런 소리까지 하겠니? 너처럼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너 보고 아파트 포기하고 자기 달라고 하든. 너는 형한테 뭐라 했어? 뭐 늘 똑같죠. 어릴 때부터 형은 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새삼스럽지도 않았어요. 갖고 싶은 건 어떻게든 가져야 성이 풀릴 사람이라 저는 어차피 청약된 아파트 내년에 들어갈 예정이고 해서 집에 대해 별 뜻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형한테 무슨 제 결혼자금 부족하게 해줬다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뭐하러 그래요? 지금껏 저희 키워준 것만으로 충분히 다 하셨어요. 제가 도리어 못 모시고 자주 못 뵈니까 죄송하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혼자 시골에 사시는데. 부모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자식한테 줘도 늘 부족하게 해준 것 같아 또 생각하고 너희 형이 저렇게 사업한다고 뛰어들고 일만 안 벌렸어도 너 결혼할 때 넉넉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싶어. 그래서 나도 형한테 바로 아파트 들어가 살라는 말은 못했고 그새 일이 원주까지 찾아와서 너한테 결판을 낼 줄 몰랐지 뭐야. 둘째 아들은 평소에 말수도 없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누구보다 엄마를 생각해주던 아이였죠. 여전히 어진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을 헤아려 주더군요. 둘째 아들 부부 말로는 큰아들 부부가 갓난아기 조카까지 없고 자기네 집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아파트 포기해달라고 부탁하고 갔다고 했어요. 조카가 아토피가 있고 식당 쪽방 환경에는 도저히 키울 수 없다며 그 아파트라도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고요. 대신 아파트를 자기네가 가지면 훗날 둘째 아들네가 힘든 일이 생길 때 반드시 돕겠다고 했다 하네요. 큰아들 부부가 구구절절한 부탁을 하고 간 걸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둘째 아들 부부는 둘 다 공기업의 안정적인 직업이라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사업을 하는 큰아들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해서요. 어질고 착한 둘째 아들 부부가 형님네 아파트를 주라는 말을 듣고는 저는 그 길로
새로운 아파트 부동산에 갔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촌 근처에는 부동산이 딱 두 곳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저와 남편이 거래하던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주인은 남편 군대 후임으로 호영호재하던 사이였죠. 남편이 이 아파트를 사둔 것도 동생 같은 부동산 주인의 추천이었고요. 그래서 10년 전 이 아파트를 샀을 때보다 주변 상권도 발달하고 시세가 2배는 뛴 상태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그만큼 오랜 세월 저희 부부의 친구였던 사람이더랬죠. 아이고 형수님, 얼굴 까먹겠습니다. 형님 장례식 때 보고 거의 처음 아닙니까? 그러게요. 너무 연락을 안 했다 싶네요. 그이가 있었으면 술 한잔 한다고 봤어도 몇십 번은 더 봤을 텐데 말이죠.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더 좋아지신 것 같네요. 저야 늘 잘 지내죠. 첫째 딸은 1년 전에 시집 보내고 곧 손주 봅니다. 요즘 큰하게 웃고 사네요. 어머, 제가 정신이 없어서 직접 가지도 못하고 축하 연락도 못했네요. 늦었지만 부주는 꼭 할게요. 너무 잘됐다. 그 꼬마 아가씨가 벌써 결혼해서 아기도 가졌다니 세월 참 빠르네요. 형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형수님이 신경 쓰실 겨를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형님이 엄청 축하해 줬을 거예요. 형님 스킬 큰 거 아시죠? 알다마다요. 아마 자기 딸 시집 가는 거 마냥 좋아했을 사람이죠. 참 그립네요, 그 사람. 제가 눈치 없이 형님 얘기를 계속했네요. 요새 별일은 없으시죠? 갑자기 연락 오셔서 아파트 명의 바꾸신다고 해서 뭔 일 있으신가 했습니다. 별일은요. 그냥 아들 부부가 손녀도 낳고 매번 월세방 사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애들도 원하고 저도 생각하고 있던 일이라 이참에 명의 변경 해주려고요. 남편이 넘겨준 건데 제 맘대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 신중하게 생각은 했어요. 그 식당 한다는 큰아드님 주시라고요? 형님이 아들들 얼마나 애지중지 하셨습니까? 아들 준다고 하면 무조건 찬성했을 뿐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한결 마음은 편하네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 싶네요. 제가 큰아들 부부 얘기를 하면서 형편이 어려워 쪽방 생활하는데 손주까지 있는 마당에 도저히 안 되겠다며 이 아파트 계약도